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자, 지난 한 주도 쉽지는 않았고, 아마 이번 한 주도 꽤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 그리고 예측 불허의 상황도 항상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증시 좀 정리하고, 이번 주에 어떤 증시가 펼쳐질 건지,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런 것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는 반도체와 빅테크주가 중심에 좀 있었고, 미증시 기준으로 해서 다우만 살짝 마이너스고 모두 플러스였는데, 다른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우리 증시는 굉장히 변동폭이 컸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7% 이상 급락해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등이 나오면서 세론도 있고요. 등등해서 좀 쉽지는 않았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은 금리율 조금 급등이 나오면서 선방을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란 미국의 또 분쟁이 MOU가 취소가 되니 많이 그러고 있고 또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유가가 한 주 동안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등하는 건 아니죠. 70불 근처 60불까지도 이제 70불도 깨졌다가 지금은 WTI 기준으로는 71불이니까 아주 살인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익숙해졌다. 다만 이제 금리를 놓고 보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됐는데 4.56 정도를 기록합니다. 4.5를 넘어선 다음에 잘 안 빠지고 있다. 금리와 관련돼서 뻐근하게 지금 부담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45% 정도였고 한 55% 인상 가능성 조금 높게 나왔는데 자, 이번 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9월에 70% 가까이 되면서 좀 더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주에 또 우리 금통위도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트럼프가 암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3차 공습까지 감행했고 이란 같은 경우도 복수를 다짐하는 자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환 전쟁론이라 그러죠. 내부의 위기를 바깥으로 돌리는 지지율 낮은 트럼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를 지지한 쪽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복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많은 국민이 지지하겠어요? 강성이 있겠죠. 어쨌든 내부 위기를 바깥으로 돌린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모두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 요런 색깔이 짙어지면 이 사태가 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인데, 일단 협상은 계속 한다니까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금리나 유가 관련 이슈가 또 불거져 나오는 분위기에서 이번 주에 미국 CPI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 반기 의회 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는 또 금통위 금리 관련 또 이런 이벤트 이슈가 많다는 것은 이번 주에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한 주 동안에 반도체 일부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고 금요일 증시를 보더라도 약간 좀 엇갈리긴 하죠. 금요일 엔비디아 메타가 강세였고 그리고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의 상장과 함께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장비주들은 또 종목별로 또 괜찮은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순환매의 느낌이 좀 강한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한 주간 미증시 보시면은 반도체와 빅테크가 상승을 주도했고 또 미국, 이란 MOU 파기 등등의 협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ADR이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를 보시면은 상당폭 9,385까지 갔다가 조정이 좀 진행 중인데 위쪽에 파란색 여기 기관 매수를 보면 들쭉날쭉하죠? 울퉁불퉁. 꽤 단타도 많이 치는구나. 4848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쪽에 오시면은 최근에 약간 이렇게 빨간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지난 2주 전에 월요일, 지난주에 금요일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 반란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만 이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일단 이격부터 좁히는 과정이
좀 진행돼야 된다.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 특징은 삼성전자 세론 급락이 있었고, 모건스탠리 반도체 부정적 의견, 낙폭과대주가 주고반에 반등을 시도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도 거의 이 분위기 같아요. SK하이닉스가 ADR을 이제 미국에 상장을 시켰는데, SK하이닉스 ADR의 반도체 쪽이냐, 아니면은 이번 주에도 이슈화가 될 건데, 레버리지 ETF 이쪽 수급 쏠림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개정의 비반도체냐, 자, 이런 그 대결 구도가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이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149불로 일단은 처음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종가가 얼마로 끝났습니까? 168불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12% 상승하고 끝났는데, 168불이면은 우리 환율 1,500원 곱하고 전환 비율 10을 곱하면 252만 원이거든요. 금요일 SK하이닉스 주가가 218만 원이니까 한미 격차가 미국이 15.5% 높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월요일 SK하이닉스 주가가 미국만큼 15% 올라갈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있어요. 대만 TSMC의 사례를 보면 대만은 거의 대부분 미국 ADR이 대만 현지보다도 10에서 20% 정도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원래 높아요, 그쪽이. 왜냐하면 일단 수급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기 수급과 미국의 수급이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런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 쪽에서 우리 SK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환율까지 감안해야 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ADR 사버리면 낼름 사면 편한데, 당연히 그쪽이 수급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익거래가 제한되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수박을 팔더라도 서울에서 파는 것하고 아니면 지방에 파는 건 다릅니다. 같은 원산지라도 서울 강남이 만약에 2만 원이라면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만 원이면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편한 방법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방에서 만 원짜리 수박을 사와서 서울에 팔면 되겠네? 2만 원에.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차익 거래를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운반하는데 뭐 수박 한 개당 만 원의 운반비가 든다든지, 아니면 수박을 가져오다가 뭐 깨지거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럴 뿐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통점은 이 차익 거래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환율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미국이 우리보다도 뭐 10에서 20% 넣는 이런 정도의 구간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주가가 올라갈 게 있냐 싶겠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금요일 미증시 흐름에 따른 월요일 추종 매매가 있을 거고, 야, 우리도 가자. 그리고 그것과 또 다른 얘기인데, 최태원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액면 분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거든요. 액면 분할 요청이 더 나오면 검토도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200이 넘는데 한 주를 살려도 2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주머니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이 주식은 못 사요. 근데 만약에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한다. 그러면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 주가. 내가 200만 원짜리 SK하이닉스 한 주를 들고 있으나, 아니면 20만 원으로 액분한 걸 10주를 들고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습니다만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흐름을 월요일부터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다만 미국 ADR만큼 그렇게 가긴 힘들다는 얘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외국인이 야, 미국보다 우리가 한국이 싸네, 한국도 사,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프리미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 있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롱숏 한다든지 그런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외국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SK하이닉스 주가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긍정적인데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반도체는 그동안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수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딥시크 쇼크, 토보컨트, 오픈 AI 상장 연기설,
또 병목 현상,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메타 관련 또 여러 노이즈가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이들은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모든 걸 누르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다가 외국인 수급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매도가 무섭게 나왔죠. 작년 10월부터 한 200조를 팔았어요. 무섭게 팔다가 며칠 주춤하고 있는 것은 환율이 지금 강으로 가고 있죠. 갑자기 꺾이고 있죠. 이건 역시 SK 하이닉스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ADR 상장 때문에 막대한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 가지고 한국의 공장을 주로 짓는 거 아닙니까? 미국 공장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원화로 환전해야죠. 원화 수요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 전체 수급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환차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으로 가면 수급에 도움이 되고, 또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리밸런싱 물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팔아야 될 물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다만 이제 고객 예탁금이 136조에서 107조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30조가 줄었죠. 물량 받아 내더라고. 자, 요런 부분들은 조금 불리하다. 자, 그럼 레버리지 ETF 개정에 비반도체에 힘이 실르느냐? 두고 봐야 되겠죠.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이 땡겨가지고 지수만 올려놓으면 뭐하냐. 코스닥 다 썩었는데. 야권에서도 그걸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책 관련된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당장 월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개최하는, 자산 운용사 CEO를 초청해서 이 레버리지 ETF 관련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자산운용사 ETF를 직접 운용하는 쪽이라서 실질적인 어떤 뭐 대책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뭐 예탁금을 상향한다든지 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뭐 쏠리는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올 수가 있죠. 삼성전자와 그를 추종하는 ETF, 그것만 해도 전체 거래 대금의 80%가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코스닥 수급에 약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사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왜 코스닥이 힘들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ETF 연관된 금융투자의 매물이 많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매일 파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그게 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코스닥 쪽에 뭐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코스닥에 긍정적이다. 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수많은 돈이 여기 몰리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쪽은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코스닥 액티브 ETF는 출시되고 나서 반토막이 났어요. 물론 뭐 금요일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런 수급이 이번 주에도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의 어떤 싸움이 지속될 건데, 이런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자, 이번 주 증시 스케줄을 놓고 보시면은 앞서도 한번 잠깐 봤지만은 미국의 6월 CPI, PPI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의 연준 반기 의회 보고, 워시 연준 의장이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금리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한원 금통위,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정도 인상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유력하죠. 자, 이런 금리 관련 이벤트가 반도체냐 비반도체냐 수급을 가를 수 있고, 또 거기다 이번 주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금감원 주재 ETF 회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은 금융주 실적, 미국의 금융주 실적 발표를 스타트로 드디어 본격적인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ASML, TSMC 실적, 반도체 관련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 이슈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은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금감원 주재 ETF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연준 베이지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인가, 연준 의장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색깔은, 그리고 방향은
크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런 일정들을 잘 보면서 따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유튜브 방송 제가 진행하는 거 밤 9시, 매일 밤 9시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투자 월드컵에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컨셉을 낙폭 과대주로 다 잡았거든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낙폭 과대주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반도체, 방산조선, 엔터 화장품, 라면, 실적이 되는 쪽에 어떤 순환매 어느 쪽이 강하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게임이나 로봇 같은 경우도,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도 다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게임 로봇,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 선별에 상당히 신중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중에 실적이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거든요. 반도체, 방산, 조선, 엔터, 화장품, 라면 대체적으로 실적이 다 나옵니다. 근데 게임 로봇, 2차 전지, 바이오는 실적이 되고 성장 동력이 확실한 쪽만 투자해야 되지 대충 하면 이쪽은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낙폭과대주, 두 번째는 반도체, 방산, 조선, 엔터, 화장품, 라면 쪽 어느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